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의 픽 종목이었던 대한전선, 쌍방울, 광립 이 세 종목을 다음 주, 이번 주에 이제 급등할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쌍방울 광림과 같은 경우는 시초가 상한가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은 없었고,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상단은 할 수 있었지만 초보자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뭐 장초에 4% 시작을 해서 15%까지 매우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갔죠. 그래서 상당히 쉬운 패턴이었는데 수익 낸 분들도 꽤 주식 토론방에 있어서 물론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흐름을 전체적으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을 좀 정리해보면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인수위 정책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원전, 교육과 같은 게 이제 전통적인 인수위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어저께도 말씀드렸었죠. 인수위에서 이제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항공, 여행, 엔터,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로 상승을 했었고, 다만 저는 엔터 화장품은 뭐 예전부터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엔터라든가 뭐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은 좀 성장주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좀 지속적인 재료들이 발생하지만, 화장품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는 않는 섹터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이치환불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은 설명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가치주 이상의 성격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한다던가 이런 빅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한한령이 풀린다던가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렵다고 봐서, 어쨌든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그러니까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인수위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기사가 또 나왔죠. 4일부터 2주간 모임 10명, 영업 밤 12시까지 거리두기가 완화됐다. 제가 살고 있는 건대입 구역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시끄러질 것 같네요. 좀 그동안 너무 깨끗하고 좋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피곤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수출입 동향이 나왔죠. 수출입 동향의 핵심을 좀 살펴보면은 무역 수지가 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고, 반도체, 석유화학, IT, 철강 쪽은 여전히 수출이 괜찮다. 특히나 반도체, 석유화학 쪽이 사상 최고치 수출을 기록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안 그래도 제가 뒷부분에도 이제 뭐 실적주를 대비해서 이제 주말 동안에는 좀 실적 개선되는 것들,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최고치 수술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좀 눌리고 있죠. 오늘과 같은 경우도 PCB라든지 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가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매일매일 방송에서 급등주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우리가 급등주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충분히 연습을 하거나 주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꼭 고점에 잡고 물리고 큰 손실을 보고 손절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주, 뭐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뭐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배터리가 대부분 다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종목들의 실적주들이 올라오겠죠. 근데 어쨌든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쪽도 상당히 업황이 괜찮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는 초대형주 제외하고 소형주, 중형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제가 항상 뭐 대장주로 뽑았던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좋게 상승을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란풍선도 제가 분명히 모든 악재가 다 해소가 됐다. 그래서 지금도 사기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 큐브엔터, SM, 디어유 항상 좋게 보는 종목들이고, 특히나 저는 이제 큐브엔터를 가장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 3월 달에만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소형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여행주 쪽, 그 화장품 쪽인데,
제가 하나도 순서를 고치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대로 설명드렸던 그대로예요.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대형주기 때문에 메뉴를 올려놨고, 그 당시에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를 각오했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꺾였다고 그 당시에 표현을 했었고요. 이치환불과 토니모리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치환불이 24%, 토니모리가 1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것들 하나도 이제 그 위치를 수정하진 않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장주가 올라오면은 그건 이제 또 새롭게 올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예전의 시세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마주든 실적주든 매수할 때는 무조건 대장주를 매수해야 된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리스타코라든지 뭐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다 대장주, 부대장주만 시세가 나왔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눌려줬고요. 그래서 항상 그건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입 동향 살펴봤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2739포인트인데 60선 저항이 거의 맞닿아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돌파를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4월 달에도 이 60선 저항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그래도 한 2800까지 올라가는지 또는 여기서 눌려서 계속 2700대에서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박스를 형성할지 그게 좀 달려있다고 보이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선을 좀 그어놨죠. 이쪽에 매물대나 저항이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1월 달부터 단 한 번도 돌파를 못한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이 좀 매물대여서 하여튼 3월 달, 4월 달에도 뭐 FOMC 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 인상 5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횡보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도 사실은 소폭 상승은 했지만 횡보세가 좀 이어졌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테마주나 이런 것들 좀 수익 내기 좋았는데, 4월 같은 경우는 실적주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 장세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실적주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픽 종목 결과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그 주식 스터디 방에는 이렇게 녹화된 영상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상당히 오늘 쉬운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공부한다면 좋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이고, 사실 오늘 대안전선과 같은 이런 쉬운 패턴은 진짜 나오기 좀 힘듭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흔들어 주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지,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20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하는 패턴은 상당히 어쨌든 뭐 쉬운 패턴인데, 다음에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 꼭 끝까지 가서 전체 수익을 다 내시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총 9%.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시초가 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한 4%대 사서 약 한 14% 정도의 매도를 했으니까 거의 모든 수익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설 익절했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YG엔터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죠. 5일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매수 매도를 했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대한전선 그 이후에 다시 뭐 살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쭉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대한전선 뿐만이 아니라 대원전선이나 아랫단에 있는 것들도 다 어쨌든 꺾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어찌 보면은 오늘은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으로 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종가는 전날 종가는 깨지 않은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은 드네요. 눌림목보다는 이제 제로 소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전선 시초가에 잡은 거 5.7%,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서 이제 3.6% 해서 어쨌든 오늘도 한 14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현대사료가 지금 7연상 이후에 하루 거래 정지되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날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랫단에 있는 한일사료나 미래생명자원까지도 급등을 할 건데, 다만 이것이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초에 잡았으면은 장초에 지금 오늘도 한 6%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다 전량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갈 종목들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초단타를 할 종목들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뭐 GSE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번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수익 시초에 낸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대사료는 이제 반면에 고점을 찍고 한 25%까지인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재료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정도 더 튀어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뭐 여기는 이제 중반부터는 사실 들어갈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토론방에서는 굳이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일성건설도 오늘 장초에 한 3% 정도 튀어줬고, 이스타코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이제 대장주로 거의 대장주 부대장주급으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약 한 15%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쌍용사 인수설 관련해서 쌍용과 광림을 제외하고도 이제 여러 뭐 지분을 들고 있다든지 최대 주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급등을 했는데, 쌍방울, 광림, IOK, 미래산업, 나노스, 비비안 이 종목들이 총 6종목이 쌍방울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저는 뭐 IOK나 나노스나 비비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한 24, 5%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결국에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천천히 상한가를 가는 시세를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종목들은 상한가가 풀리거나 또는 월요일에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쌍방울이나 광림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에는 쌍림과 광림의 흐름을 보고서 매수를 해야지, 그 아래 단에 있는 것들은 잘못 잡으면은 시초가가 최고가로 쭉 빠질 수가 있다. 물론 뭐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뭐 테마주를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은 설마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쌍방울은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83% 전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100% 테마주기 때문에 절대 재무제표를 보고서 대장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장주는 무조건 급등 순서, 급등주의 힘, 시세, 과거의 끼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들었고요. 이제 확진자 수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의미가 없고, 다우존스 나스닥도 현 시간 좀 약하기 시작하는 흐름이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보합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이 정도면 무난하게 버텨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국채금리 5.25% 상승, 원달러 환율 0.73% 상승. 유가도 좀 빠졌고,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갔다는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에너지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쪽들도 이제 전체적인 좀 약세.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가스 관련된 주들이 좀 상승하긴 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또 월요일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이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에 따른 이런 변동성은 점점 잦아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 중이고 하반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선정하는 건 괜찮지만, 전쟁으로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재료도 거의 소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도 안정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사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사료를 비롯해서 식량 관련된 주들이 모두 다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 뭐 횡보세 유지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3거래일 정도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해보면은 뭐 계속 이 흐름은 이어지게 되겠죠. 인수위의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정책들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겠고,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가까지는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신고가까지 거의 3, 40%가 남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저는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만약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현재는 코로나 전 대비해서도 주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그렇게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물론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는 화물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괜찮은 편이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을 대비해보면 사실 뭐 결국에는 테마성이 좀 소멸되는 뭐 한 다음 주나 이 정도 되면은 그게 거의 마지막 시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주말이고 해서 이 정도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좀 실적주들 중심으로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7기는 현재 27분 신청하셔서 이제 세 자리 정도 남았고요. 이제 5월 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이제 한 사무실인데, 이제 여기에서 아직 이제 100% 꾸미진 않았고, 여기서 좀 더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편집자 고용하고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5월 정도부터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 이제 기침이 좀 나와가지고 말을 좀 편하게, 불안해서 말을 편하게 좀 못하겠네요. 어쨌든 주말 동안 좀 푹 쉬고 저도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몸 건강히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